당진고등학교 기출문제 먼저 12번 문제를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요 각과 요 각이 같고 그리고 요 길이 두 개가 4와 6이라는 걸 줬어. 이 문제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도형에서 되게 자주 사용되는 개념인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삼각형이 있을 때 요 각을 이등분했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 교점에 대해서 요 두 개의 길이를 M과 N이라고 한다면 AB 그리고 AC와 요 BD, DC의 길이가 비례 관계를 만족하는데 A 대 B는 M 대 N이다. 자, 요거는 중학교 때 좀 많이 사용을 했던 그런 개념이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자, 요 BD와 DC의 길이가 몇 대 몇? 4대 6이라는 거. 즉 2대 3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구해줘야 되겠어. 그래서 이 힌트를 가지고 뭐를 구할 거야?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해볼 수 있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두 삼각형에 대해서 각각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한번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은 코사인 세타는 각 세타를 기준으로 4와 3루트 2를 짝꿍이라고 생각을 해서 2 곱하기 4 곱하기 3루트 2 그리고 4의 제곱 더하기 3루트 2의 제곱은 18 마이너스 붙어있지 않은 요 외톨이라고 했지. 그래서 4K 제곱 이런 방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고 나머지 A, D, C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 코사인 세타는 붙어있는 두 개의 변을 짝꿍이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2 곱하기 6 곱하기 3 루트 2라고 얘기할 수 있고 66에 36, 3 루트 2의 제곱은 18 마이너스 외톨이의 제곱, 9K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 식을 코사인 세타, 어차피 미지수라고 친다면은 코사인 세타와 K제곱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겠다. 첫 번째 식을 연립을 해주면 이 식을 좌변으로 넘겨주면은 24 루트 2의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 숫자도 넘겨주면은 몇이 되겠어? 마이너스 34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4K 제곱만 좌변에 남고 얘도 정리를 해주면은 얘는 12에 36 루트 2의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이 숫자도 좌변으로 넘겨주면은 40, 54가 되겠네. 마이너스 54는 마이너스 9K 제곱이 되어서 이 두 개를 연립을 해주면 되겠다. 자, K제곱, K제곱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여기에다가는 이거를 양변을 4로 나눌 수가 있겠네. 4로 나눠서 정리를 해주면은 여기다 바로 정리할게. 4, 6에 24 마이너스 4로 나눌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6 루트 2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4로 나누면 플러스 2분의 17이 되겠네. 요 값이 K제곱이 되고 얘도 양변을 9로 나눠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4 루트 2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 6이 되고 이렇게 K제곱이 되겠다. 그럼 이 두 개를 빼주면 K제곱, K제곱이 없어지고 얘에서 얘를 빼면은 마이너스 2 루트 2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플러스 2분의 17에서 마이너스 분수로 바꿔주면 12가 되고 얘는 0이 되겠다. 자, 이걸 넘기는 게 좀 편하겠네. 좌변은 그럼 2분의 5가 되고 우변은 2 루트 2 코사인 세타가 되어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세타는 얘를 나눠주면 4 루트 2분의 5가 되고 유리화해주면 8분의 5 루트 2라는 답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다. 13번 AN의 용지의 규격은 국제표준을 따르며 AN의 용지를 반으로 나누면은 새로운 용지가 만들어진대.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얘를 이렇게 반으로 가르면 그 다음 용지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세우면 이렇게 원래는 짧은 면이었던 게 긴 부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요 그 긴 부분의 절반이 요 밑면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그 다음도 얘를 절반으로 갈랐을 때 이렇게 된 요 아랫부분을 다시 뒤집어 가지고 돌려 세우면은 그 다음인 A3 용지의 모양이 나온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긴 면과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이 계속 어떻게 돼? 번갈아 가면서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로의 길이 y1, y2, y3 가로의 길이 x1, x2, x3가 뭐를 만족한다? 어찌됐건 등비수열을 만족을 한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좀 식으로 세워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뭐를 해볼 거냐면은 이거를 뭐 y1, y2, y3를 추적을 해도 좋지만 이거를 선생님은yn이라고 보고 n번째 xn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얘를 반으로 갈랐을 때가 다음이 되는 거니까 이 그 yn의 다음 번째를 yn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원래 밑변이었던 누가 되는 거야? xn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을 찾으면은 그 다음 항에서 공비도 찾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거를 공비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식만을 가지고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선택지도 힌트가 된다고 했지. 이 선택지를 먼저 봤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x1과 y1의 비율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뜻이야? xn과 yn을 이렇게 서로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등비수열의 비율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x1을 뭘로 바꿀 수 있어? y2로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서로 다른 두 이제 그 수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수열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각각 xn과 yn은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므로 그럼 얘를 어떻게 변환을 시킬 수가 있는 거야? 먼저 여기다 써볼까? yn 플러스 1은 xn이랑 같다는 걸 확인을 했어. 그러면 x1은 y 누구랑 똑같은 거야? y2랑 똑같은 거고. 그러면 이 결과는 어차피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yn의 공비를 r이라고 봤을 때 얘는 r분의 1이라는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있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r분의 1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면 될 거야. 좀 빠르게 해볼게. 그럼 x2는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y 세 번째 항분의 y 두 번째 항이어서 얘도 r분의 1이 나오게 되고 얘는 이 자체가 r의 제곱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r분의 1이 될 거야.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보면 3제곱근 y 네 번째에서 y 두 번째 그러면 얘는 r의 제곱분의 1에 3분의 1제곱이 되기 때문에 r의 3분의 2제곱분의 1이 되어서 얘네들과는 다른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4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끝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y2, y3 그리고 얘는 y4와 y4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x3을 집어넣으면 y 네 번째가 되니까 그게 두 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전체에 3분의 1제곱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각각 해보면은 얘는 r 제곱분의 1이 남을 것이고
얘는 r분의 1이 남을 텐데 그것에 3분의 1제곱, r이 몇 개? 세제곱, 3분의 1제곱이 만나서 얘도 r분의 1로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4번만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다. 14번 용량이 2리터인 두 비커 A, B에 1리터의 물이 들어있어. 그러면 총 2리터의 물이 들어있는데 A에 있는 물을 3분의 1을 비커 B로 옮긴 다음에 그 비커 B에 모여있는 전체 양의 또 3분의 1을 다시 A로 옮기는 것을 1회 시행이라고 한대. 그럼 이 같은 시행을 반복해서 n회 시행했을 때 A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했을 때 그걸 정리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온대. 그럼 이 문제는 몇 번째 항의 값을 구하자는 게 아니라 뭘 얻고 싶은 거야? 요 관계식을 얻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구해도 뭐 어찌저찌 그 값을 구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n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그 물의 양을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자, 얘는 비커 A라 하고 비커 B라고 할게. 자, 그러면은 n번째 남아있는 비커 A의 물의양은 AN이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비커 B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른 문자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전체 물의양이 2리터라고 했으니까 2-AN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요 다음 번째가 AN 플러스 1번째가 될 텐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아까 문제에서 얘기를 했던 3분의 1씩 서로 옮겨 담는 그 규칙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하지? 이 중에서 3분의 1은 B컵 B에 집어넣으니까 여기에 3분의 1 AN이 추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기존의 B컵 AN은 3분의 2의 AN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정리해 놓고 있어야 돼. 그러고 끝이냐? 이렇게 B컵 B에 모여있는 이 물의 양을 다시 어떻게 그 중에 3분의 1을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누구의 3분의 1만큼 요 B컵 B에 모여져 있던 전체 양의 3분의 1만큼을 다시 B컵 A에 옮겨 담는 시행을 이렇게 식으로서 표현을 해줘야 하고 이게 바로 AN 플러스 1번째라는 걸 이 전체가 그 다음 번째에 남아있는 B컵 A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우린 이제 AN 플러스 1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쭉 나열을 해볼게. 고민하지 않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그래서 AN을 모아보면은 얘랑 얘랑 정리하면 3분의 1. 걔와 9분의 1 AN을 더하고 숫자 3분의 2를 더하게 되겠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9분의 3이 될 테니까 9분의 4 AN 플러스 3분의 2가 되고 얘가 바로 그 다음 번째 B컵 A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럼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고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Q가 돼서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어? Q의 제곱분의 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의 제곱은 9분의 4 P도 9분의 4 그래서 그 결과는 1입니다. 그래서 답은 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서답형 5번 A에는 공비가 R인 정수인 등비 수열인데 이 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번째까지 합은 30, SEM이라는 건 조심해야 되는 게 짝수 번째까지의 합, 예를 들어 첫 번째부터 20번째, 첫 번째부터 40번째 이렇듯이 짝수 번째까지의 합이 510이라는 거야. 이 수열의 첫째 항 A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모든 A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은 공비 R 값이 정수라는 힌트가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뭐 얘가 등비 수열이라는 힌트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SN과 SEN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식으로 일단 표현을 해봐야 되겠어. 자, 그러면은 얘는 등비 수열이니까 이것들을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할 건데 모르는 것들은 다 미지수로 표현을 할 거다. 공비도 몰라, 첫째 항도 몰라. 따라서 n항까지 합은 r-1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첫째 항은 문제에서 a라고 표현을 했지. 요 값은 몇이래? 30이래. 두 번째 SEN은
r-1에 r의 2n제곱 마이너스 1의 첫째 항 a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나온 건 의도가 뻔하지. 얘를 r의 n제곱 마이너스 1과 r의 n제곱 플러스 1로서 합차 공식으로 정리를 하라는 거야. 그 결과가 몇이래? 510이 된대. 그럼 여기에서 요 값이 몇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 힌트로서 3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를 구할 수 있어? r의 n제곱 플러스 1이 몇이 된다? 3으로 나눠주면은 3일은 3, 7, 17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r의 n제곱은 몇이 되는 거야? 1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r의 n제곱이 16이 나왔을 때 이 r이 정수로서 이렇게 r의 n제곱, 그리고 사실 여기서 n도 자연수가 되겠지. 이걸 16으로 만족할 수 있는 r의 값들을 생각을 해보면 뭘 찾겠다는 거냐면 r의 n제곱이 16이 될 수 있는 정수 r을 찾아보는 거야. 그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수 r은 뭐야? 2의 몇 제곱이? 4제곱이 16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4의 제곱이 16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은 16의 1제곱이 16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또한 마이너스 2의 4제곱도 16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공비 r이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4의 제곱이 16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공비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16의 1제곱은 마이너스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비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2와 4와 16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r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은 이렇게 2, 4, 1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5개의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문제에서는 이 것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첫째 항들이 있을 텐데 그 첫째 항들의 그 합을 풀라고 했으니까 그럼 A1을 이제 이 값들을 가지고 구해주면 되겠어. A1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연립을 하기 위해서 r의 n제곱이 16이라는 사실을 이 첫 번째 힌트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얘는 정리를 잠깐 해보면 r-1분의 a의 16 빼기 1이니까 15가 되고 얘가 30이니까 얘는 어떤 식을 만족하게 되냐면은 15랑 30이랑 약분을 하고 그리고 r을 넘겨주면은 이런 모양을 만족을 할 수가 있다. 그럼 내가 구한 r 값들을 이 자리에 대입을 해서 a 값들을 구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r이 2면은 a는 2가 나올 수 있어. r이 4면은 3이 될 테니까 6이 나올 수 있고, r이 16이면은 15가 되니까 30이 나올 수가 있고, r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 나올 수가 있고, r이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5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이것들의 뭐를 구해주면 돼? 합을 구해주면 일단 얘랑 얘랑은 지워지고 얘랑 얘랑은 20이 되고, 따라서 22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다. 산업형 6번,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였어. 그래서 좀 제 시간에 풀기는 좀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이 도형을 좀 잘 보면 아무래도 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중학교 도형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등학교 내용으로 출제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학교 도형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의 성질을 다시 한번, 어렵진 않으니까 정리를 해보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아래 그림과 같이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에 대해서 OA가 사이고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있고 AB와 E가 원 위에 있는 점 E에 대해서 그 각도를 알파와 베타라고 표현을 했어. 문제는 읽어봤을 테니까 이따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힌트가 두 개가 나오는데 7 코사인 알파와 2 코사인 베타는 어찌됐건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거를 표현을 하려고 해야 돼. 이게 첫 번째 힌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코사인 알파만 또는 베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알파와 베타의 합의 모양, 우리가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이걸 따로따로 분해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지금 그 대수 파트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각 중에서 알파와 베타가 더해진 각을 찾아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이 힌트도 결국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힌트가 되겠다.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삼각형 BCD의 둘레 길이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다. 이 두 개의 힌트를 어떤 방식으로 구해야 할까? 그림을 좀 확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힌트만 좀 잠깐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할게. 7 코사인 알파는 2 코사인 베타와 같습니다. 두 번째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4분의 1과 같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이제 선들이 너무 많지. 그래서 자꾸 이제 선을 그으면 좀 지저분해질 테니까 손가락으로 잠깐 설명을 해보면은 요 각도가 알파고 이 삼각형이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이래. 요것도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외접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외접원에 반지름이 주어졌다는 건 무슨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인 법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구하고자 하는 지점이 어딘지를 먼저 좀 정리해 놓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지점은 BD의 길이, 그리고 BC의 길이, 그리고 CD의 길이를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어찌됐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것을 구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먼저 뭐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풀이함에 있어가지고 이걸 좀 먼저 정리하는 게, 이걸 좀 먼저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 게 좀 더 설명이 편할 것 같아서 이거 먼저 시작을 해볼게. 그러면 이거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필요한 거잖아.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도도 알파가 되지. 그래서 이 각도가 바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돼버린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이 전체 B, E, D, A가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으로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으로는 요 마주보는 각, 요게 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마주보는 각이지. 그럼 이 두 각의 합은 몇 도가 돼야 돼? 180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얘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하얀색 삼각형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하얀색 삼각형의 요 B, D가 바로 요 노란색 삼각형 BAD의 한 변으로서 무슨 법칙 쓴다고 했어? 아까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그런 그 길이가 돼버리는 거야. 요 그 삼각형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사인 법칙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인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D의 길이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가 됩니다. 요거를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요거 살짝 정리를 해보면은 요거는 뭐가 돼?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으로서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얘는 16분의 1이 되니까 16분의 15. 그래서 4분의 루트 15라고 이렇게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얘를 살짝 정리해서 계산을 해보면 BD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은 4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이 분모에 있던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다 곱해주면 4분의 루트 15가 되어서, 따라서 BD의 길이가 뭐가 된다? 2 루트 15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한 변의 길이 BD의 길이를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었다.
두 번째는 남아있는 힌트 1번을 사용을 해야 되겠지.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코사인 알파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한 저 하얀색 삼각형의 어느 부분을 구할 수 있을까? 또 코사인 베타를 가지고 우리가 구했던 저 하얀색 삼각형의 어떤 부분을 구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알파가 이게 그 도형의 성질에 의해서 같아지는 각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알파를 정리를 해보면은 얘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빨간 선을 그어서 요 삼각형을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이용할 거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요 값이 요 빨간 삼각형에서 요 각도가 알파지. 그리고 요 각도가 x라고 표현을 해보면 얘가 지름이기 때문에 요 각도가 직각이야. 그러면 알파와 x의 합이 90도라는 건 얘도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x와 얘의 합이 90도가 되려면 요 값이 알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 각도가 알파라고 찾는 게 이 문제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었어.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합니까? 코사인 알파라고 했는데 얘가 아까 직각이었잖아. 그럼 얘가 빗변이 되고 밑변이 되기 때문에 요 값을 이제 그 코사인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여기다 써줄게. 코사인 알파가 여기다 쓰면 안 보이겠다. 자,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여기 위에다 쓰면 되겠다. 요것에 의해서 코사인 알파가 빗변 8분의 밑변 BC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색깔을 달리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BC라는 길이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따라서 BC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8 코사인 알파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코사인 베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또 다른 한 변이 CD였다. 그럼 얘랑 관련해서 뭘 사용할 수가 있을까?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도형 중에서 원주각의 성질을 배웠는데 이 AD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원주각, 이렇게 생긴 원주각, 이렇게 생긴 원주각, 여기에 베타가 있잖아. 이 세 개의 각은 다 뭐로서 똑같아? 베타로서 똑같다. 그러면 어느 도형을 한번 이용해 볼 거냐면은 이 도형을 한번 이용해 보자. 왜냐하면 이게 지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직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베타를 이 빗변을 지름으로 해서 또 코사인의 값을 CD와 관련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이 베타인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코사인 베타를 구하면 빗변은 8, 밑변은 CD가 되는 거야. 그래서 CD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8 코사인 베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찾게 된 거냐면 7 코사인 알파와 2 코사인 베타 중에서 이 코사인 알파에다가 뭐를 대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8분의 BC를 대입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요거 8을 나눠가지고 코사인 알파 자리에다가 8분의 BC를, 그리고 코사인 베타 자리에다가 8분의 CD를 대입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럼 얘가 무슨 의미입니까? 자, 8 약분하고 양변에 14를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은 2분의 BC, 7분의 CD. 자, 그리고 이런 분수가 나왔을 때 이거네 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뭐 비례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여기에 K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BC는 몇 K, 2K가 되고 CD는 몇 K, 7K라고 이렇게 비례 관계로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요 하얀색 삼각형 여기였지? 얘는 이제 비로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2K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요 하얀색 부분은 몇 K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니? 7K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제 누구만 구해주면 돼? 이 K 값을 구해가지고 세 변의 길이의 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K는 어떻게 구합니까?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게 뭐야?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아직 제대로 못 썼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기 때문에 요걸 알파 더하기 베타로 봐서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뭐까지 지금 구해놓은 상태냐면은 B, D의 길이가 아까 전에 2 루트 15라고 구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요 한 삼각형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로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럼 한번 해보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저 하얀색 삼각형에서 자 붙어있는 두 개의 변은 2K와 7K로 봐서 정리를 해주면은 2 곱하기 2K 곱하기 7K 분의 제곱을 해주면 4K 제곱 더하기 77의 49 K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15의 제곱은 4, 5, 20, 60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이 결과는 몇이었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으니까 이걸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를 좌변으로 곱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누가 곱해지는 거야? 4, 7에 28, K의 제곱이 곱해지는 거고 우변은 좀 정리를 해보면은 53K의 제곱 마이너스 60이 되는 거다. 그러면 4, 6, 24, 4, 7에 28 마이너스 7이 되니까 넘기면은 60K 제곱이 되고 얘를 넘기면 플러스 60이 되므로 따라서 K의 값은 K 제곱의 값은 1인데 K는 당연히 양수이겠지. 길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적어줄게. 따라서 저 세 변의 길이의 합은 2K 더하기 7K 더하기 하나 구해놓은 게 2 루트 15였는데 이 K가 몇이었어? 1이라는 걸 구했으므로 그 정답은 9 플러스 2 루트 15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기출문제집을 열심히 좀 풀었던 친구들이어도 이게 시간이 충분하면 이렇게 풀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제한된 그 시간 안에서 풀기는 좀 상당히 까다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어찌됐건 자 모의고사 유형이었다고 한다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유형이었다고 본다. 좀 많이 어려운 문제였어. 그래서 오늘 좀 기출 문제 중에서 이번에 시험에 나온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풀어봤는데 이거보다 이제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그 준비했던 문제집에서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을 했던 문제여서 그런 것들은 뭐 풀이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따로 질문을 해주면 풀이를 해줄 테니까 일단 좀 어려운 문제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 그래서 자,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